네, 저는 이번 주 뉴스탑10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이 끊이질 않는 위험한 세상. 뉴스탑10만큼은 조심스럽게 출발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의 10위, 9위, 8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맨홀 지뢰,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묵직한 맨홀 뚜껑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맨홀 뚜껑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0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맨홀 뚜껑이요, 거센 폭우와 만나자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영상 보겠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아찔합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 저희 뉴스탑10이 직접 버스 기사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어땠는지. 비도 오고 이제 운행 중인데 뭐가 소리가 났어요. 비가 많이 와서 도로변에 보니까 시커먼 맨홀 잘못이 튕겨져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차에. 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버스는 지금 뒤로 내리는 문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충격이 컸거든요. 유리창도 그 옆에 거는 떨어져 버리고요. 고객분들 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손님이 아프다고 그러대요. 119에서 그 사람은 보내드리고 다른 고객 손님들은 버스인데 집부터까지 모셔가고. 자, 어제 제주에선 이 강한 비에 이 도로에 있던 맨홀 뚜껑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네네. 솟구쳐 올랐어요. 네.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던 버스에 강타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사실 맨홀 뚜껑이라는 게 지금 수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맨홀 뚜껑이 열려서 버스를 이렇게 충격하는 거는 네. 쉽지는 않는 일인데, 지금 다행히 저 계신 분이 많이는 안 다쳤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충격, 그 놀람은 상상할 수 없는 놀람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앞에 있는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밑에서 맨홀이 확 올라오면 네. 그냥 내 몸이 하늘 위로 공중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그 순간에 그 의자로 다시 내려앉는 그 순간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사실 맨홀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이 맨홀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이 얼마나 세게 이렇게 강타를 했냐면 버스 창문이 떨어져 나가고 철골 프레임이 뒤틀릴 정도로 충격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맨홀 뚜껑이 폭탄처럼 튀어올라서 차량과 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차량이 덜컥거리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칠 뻔했는데, 만약 주행 중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승재현 위원, 지금 네. 보면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이렇게 맨홀이 뚜껑이 튀어올라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수도권 서울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맨홀에 이 시민이 빠지는 이런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맨홀 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관리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도로 그냥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있는 맨홀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데, 방금 저 실험이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에 맨홀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험한 맨홀은 저 뒤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이렇게 물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혀 있을 때 그 막힌 대드락에서 맨홀이 있으면 위로 치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물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하고 모든 그 용기에 다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본받아야 될 물이지만 이 물이 중간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는 그 네. 물의 위험성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맨홀 뚜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추상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이 정도에서의 맨홀은 어떻게 묶어야지 맨홀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정확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초당 요번에 굉장히 좀 경험했지만 많은 폭우가 왔잖아요. 네. 이런 최악의 폭우 상황에서도 맨홀 뚜껑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국가에서 적절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맨홀 뚜껑을 반드시 이렇게 동여매 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신경 잘 못 쓰는 부분인데요. 정말 이번만큼 각별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제 대구에서는요, 14톤 트럭이 상가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소리가 좀 쿵하고 나섭니다. 그 창문을 열고 올라가니까 사람이 뭐 정신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출근 시간 한 5분 전이었나 그 정도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자, 어제 대구에서 14톤 트럭이 정육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운전자가 그런데 보니까요,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음주의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윤창호 제1법, 윤창호 제2법을 만들어서 0.03이면 면허를 정지시키고 0.08이면 면허를 취소시키고 그 수치라는 거는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 네. 14톤 트럭이 굉장히 무서운 트럭이에요. 그냥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부딪히면 사람과 부딪히면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트럭이고 그 트럭 운전자가 아침 출근 시간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네.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이거 분명히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침에 그 저녁에 먹었던 술이 깨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방금 저 주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 출근 5분 전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5분만 빨랐다면 정말 어떠한 잘못도 없고 어떠한 아침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주인분에게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음주운전을 한 그 운전자에게는 정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찰 조사 중이니까요. 어떤 결과 나올지 봐야겠는데 저는 진짜 아찔했던 게 이겁니다. 여기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학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방학이 아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국민 여러분 0.03이라는 수치가 술을 얼마만큼 먹고 운전하면 되느냐의 수치가 아니라 0.03은 애당초 처음부터 술을 먹지 말아라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맥주 반잔, 소주 반잔 이런 수치가 아니라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술을 먹고 왜 운전을 합니까? 방학이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